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책 쓰기 컨설팅을 돕는 라이팅 코치 정의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10월 24일 금요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저녁 때니까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님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관리 조심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프란츠 카프카 이 변신 좋은 생각 출판사에서 저희 독서 모임 그 10월 모임 선정 도서로 선정돼서 이거를 이벤트를 신청해서 이 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받아서 변신 파트는 오늘 제가 다 읽었습니다. 네. 다 읽고 뒤에 보면 작품 해설과 또 다른 자세한 정보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읽으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 그레고르 주인공인 그 그레고르가 이제 벌레로 이렇게 변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천천히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 여동생,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같이 일을 도와주던 그 하숙집 아주머니 그리고 이제 뒤늦게 나오는 하숙집의 새 하숙인들 이런 그분들의 그레고르를 보는 관점의 변화 그리고 그레고르가 점점 그렇게 바퀴벌레로 변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생활이라든가 직업적인 변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수 있었던 게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현실적인 아무래도 이 책 뒷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카프카는 그 사랑과 뭔가 해피엔딩이라든가 아름다움을 말하는 작가라기보다는 그 카프카적이라는 말이 우리의 그런 현실을 불편하리만큼 이렇게 조명을 한다라는 설명을 듣고 내가 느꼈던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었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좀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문장들을 요 책은 제가 소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적으면서 읽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그래도 조금 적긴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여동생이 평소보다 일찍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레고르가 꼼짝도 않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하게 몸을 고추 세운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마주치게 되었다. 네. 하지만 여동생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되돌아 달려나가 문을 닫아버렸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았더라면 그레고르가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습격하려 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여동생은 점심 나절이나 돼서 다시 들어왔지만 평소보다 훨씬 불안해 보였다. 그레고르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외모가 여동생에게는 여전히 참고 견딜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것 그리고 몸이 아주 조금 소파 밑으로 삐죽 드러나 보일 뿐이지만 여동생이 그걸 보고도 도망치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며 참고 있다는 걸 알았다. 네. 이 페이지를 읽어봤는데 이제 처음에 여동생과 그레고르가 마주친 부분인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이 상황이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핵심이 저는 당연히 바퀴벌레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바퀴벌레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고르가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큰 형상일까 이렇게 생각해. 저는 처음에 바퀴벌레로 생각해서 뭔가 몸은 반은 머리고 바퀴벌레인가 아니면은 전체가 바퀴벌레일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 책 마지막을 읽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바퀴벌레라는 말이 없네. 실제로 카프카도 이 책을 했을 때 절대로 그 벌레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아마 작가가 독자들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벌레가 창밖을 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그 가족각을 마주쳤을 때 그런 게 약간 저는 좀 뭔가 좀 재밌게 너무 엉뚱해서 좀 재밌게 느껴졌는데 막상 그 현실에 닥친 여동생 입장이라면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힘들었을까 그 벌레를 보는 그 심정이.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벌레는 내 오빠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족임을 알지만 이게
불안함에 떨지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그 믿기지 못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레고의 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살펴봐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의 반응을 보면은 네. 68페이지. 그레테는 옆방에서 끄덕도 하지 않은 상자를 붙잡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고 있었다. 그레고르의 외모에 익숙치 않은 어머니가 그레고르를 본다면 병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기겁하고 서둘러 뒷걸음질해서 소파의 다른 쪽 끝으로 갔지만 앞에 놓인 테이블 보고 약간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네. 그것은 어머니의 주의를 환기하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멈칫 한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그레테에게 되돌아갔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그레테는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어머니 쪽으로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말했다. 어머니 잠깐 거실로 다시 가는 것이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테의 말에 어머니는 크게 불안해하며 옆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그만 꽃무늬가 있는 양탄자 위에서 갈대한 갈색 그림자를 보았고 자신이 본 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제대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목신 소리를 크게 내질렀다. 아유 하느님 맙소사.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는 듯 두 팔을 벌린 채 소파 위로 쓰러져 꼼짝 않았다. 오빠. 동생은 주먹을 높이 들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그것은 그가 변신한 이래 여동생이 그에게 직접 던진 최초의 말이었다. 동생은 혼자라 어머니를 깨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져오려고 옆방으로 달려갔다. 네, 이렇게 읽어봤는데 아마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발견한 그런 모습들이고 그 어머니의 반응과 동생이 이제 변신한 이후로 최초로 오빠로 인식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그 현장에 좀 긴박함들이 느껴졌고 뭔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받아들여야 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의 좀 그런 상황 설명에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그리고 이 소설의 결말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오늘 말씀드리진 않는데 약간 전 그런 걸 또 느꼈어요. 이게 그 벌레로 그 변신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어떤 벌레인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에게 그런 상상력이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이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런 의미로도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 중에 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불의의 사고라든가 또 아니면은 가족 중에 당사자가 뭐 범죄에 가담한 그런 피의자가 되었다든가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뭔가 아프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뭐 사건, 사고, 병에 이렇게 휘말렸을 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족의 변화들을 좀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카프카적이라는 말이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해피엔딩이 아니라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하면서 거기에 오는 약간 뭔가 모순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했다라고 마지막에 뒤에 해설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읽으면서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게 그런 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레고르가 점점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가족들은 그를 점점 우리의 가족이라기보다도 골치 아픈 존재, 성가신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서로의 그런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세 가족이 또 이렇게 새롭게 그렇게 출발을 하는 과정에는 또 보면 되게 행복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레고르의 시선과 다르게. 그래서 약간 우리 사회의 그런 가족 간의 그런 문제, 아마 현재 요즘에 뭐 1인 가구의 문제,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지만 가족 중에도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누군가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누군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한편의 이면을 조금 좀 불편한 진실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일을 도와주러 온 분들의 하숙 하숙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일을 도와주러 온 그런 그 점원들 이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뭔가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그런 사회보장 제도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도 좀 대입을 해서 읽어봤고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현실적인 부분에 조금 저도 좀 읽으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네, 아직 요 책은 나머지 단편 소설은 다 못 읽었지만 그것도 읽고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뒤에 작품 해설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이 소설이 어찌 보면은 그 막스 브루트라는 그런 친구가 카프카가 유언이 불태워달라는 유언이 있었는데 원고를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몰랐던 사실을 읽으면서 되게 좀 감사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조금 빨리 카프카 변신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또 잠시 후에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독서 모임 다녀와서 또 제가 추가로 얻은 그런 의견들과 또 그런 모임원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또 리뷰를 한 번 더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영상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오늘 금요일 저녁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